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쓴 과제에서 논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형태의 글들, 그 중에서 좀 논제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문제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유튜브를 혹시 보게 되시는 분들은 밑에 노션 링크를 하나 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화면에서 보는 이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노션 링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밑에 있는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잠깐 멈춰 두시고 이 사례를 한 5분 정도 읽어 보시고요. 5분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글에 나타난 논제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락별로 분석을 해볼게요. 이 글은 제목을 일단 음악에는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가 라고 달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단락별로 단락 1부터 단락 7이라고 숫자를 매겨놨는데요. 단락 1은 어느 정도 서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단락 7은 결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1을 먼저 보면 서론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주장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제시하고 있죠. 이 글이 해결하려는 질문. 바로 그 질문은 뭐냐면 음악에는 어떤 새로움과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가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정의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라고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필자는 바로 이 정의를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대사전에서 정의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장으로서도 간주하고 있죠. 이제 단락 2에서부터는요.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본론 단락이죠. 이 단락의 내용은 음악에서는 아마 익숙한 것, 코드, 아주 유명한 코드, 이런 것에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3으로 넘어가 봅시다. 단락 3이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이 글 전체에서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 핵심 논증을 여기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뒤에 4, 5, 6 단락이 따라오고 나서야 이제 단락 7의 결론부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4, 5, 6의 기능이 좀 약하고요. 단락 3에서 핵심 논증을 거의 다 농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3의 논제를 제가 나름 정리해 놓은 걸 살펴보면 첫째, 인공지능은 익숙한 코드를 잘 산출해낸다. 자, 단락 2에서 바로 익숙한 코드를 사람들이 좋게 반응을 해서 머니 코드라고 불리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인공지능도 익숙한 코드를 잘 산출한다는 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산출물에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창의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바로 제가 보기에 뒤에 가면 이제 창의성 얘기를 살짝 하는데요. 아마도 인간이기에 가능한 이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 그건 인공지능은 못한다고 했던 이것만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숨어있는 전제가 있고 저는 결론들을 좀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최종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숨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불편함, 골짜기 같은 거 느끼지 않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음악에서 사람들은 창의성을 느낀다. 하지만 인공지능에서 못 느낀다. 이렇게 하고서 무엇이 창의적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창의라고 사람들이 느꼈다까지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숨은 전제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느낀 것만 창의적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수문 전제 등을 토대로 사실은 필자는 암묵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산출물은 창의적이지 않다. 단언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수문 소결론 두 번째로 인간적인 시도와 고민에 의한 바로 그 산출물은 그런 건 창의적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론을 사실 단락 3에서 거의 다 내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단락 4, 5,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락 4를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창의성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뉴진스 에스파 얘기를 하면서 뉴진스가 환경 덕분에 굉장한 결과를 성공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이게 시간적 환경으로 본 것 같고요. 그렇죠? 시대적 환경, 시간적 환경. 그 다음에 단락 5는 공간이 달랐는데 외국, 한국 그런데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창의성, 공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사례들이 이 결론을, 이 논제를 잘 지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음에 단락 5는 바로 장르적 특성과 창의성이 필연적 연관이 없다. 창의성이 꼭 장르적 특성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르 특성 상관없고 발음법 이런 거 가지고도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이런 각각의 단락에서 하고 있는 주장, 논제, 소결론들이 최종 결론인 고민과 인간적인 고민과 시도가 들어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 기여를 한다는 것인지 시간 공간 의존성, 장르 비의존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결론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익숙한 음악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준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단락 7은요. 결론부를 담고 있는데요. 결론은 바로 작곡가 나름의 고민과 시도가 들어있는 인간적인 음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중간에 아는 것만으로는 음악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제를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사례 1에 나온 논제를 지금 한 13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음악에서는 익숙한 것이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익숙한 코드를 잘 산출해낸다. 인공지능의 산출물에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만이 창의적으로 느껴진다. 근데 바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창의적이다. 인공지능의 산출물은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고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만 창의적이다. 창의성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장르적 특성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론부에서 나온 이제 아는 것만으로는 음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최종 결론으로 작곡가 나름의 고민과 시도가 들어있는 인간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논제들이 잘 어떻게 구조화가 된 것인지 한번 평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위주로 보도록 하죠. 최종 결론이 작곡자가 나름의 고민과 시도가 들어있는 인간적인 음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도덕적 의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 필자의 논지는 창의적인 음악,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에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과 시도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걸 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한 건 아니죠. 우리 정책적인 거, 그런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그걸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은 그런 창의적인 음악 또는 좋은 음악이, 예술 음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좋은 음악에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거 없으면 좋은 음악 아니다. 또는 예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결론에 기여하는 논제만 13개 중에 정리하라고 하면 결론 빼고 12개 중에 정리하라고 했을 때 사실 문제가 필요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것 딱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만 창의적이다. 이런 주장이거나 창의성을 좀 빼면 그런 거에만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 정도 주장만
이 결론과 관련이 있거든요. 나머지 논제들이 별로 기여를 못했고, 또 만약에 이게 창의성과 관련된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가 창의적인 거라면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각 단락,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중요했는데요. 이 단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필자의 단락 중에서 논쟁적으로 보이는 단락은 사실 단락 2와 단락 3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보이는 쟁점은 바로 인공지능은 창의적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종 결론은 인공지능과 무관하게 음악에서 수행해야 될 창의성, 어쨌든 우리는 이 둘 단락에서 인공지능이 창의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쟁점을 다뤄서 답을 제시를 하는 게 도대체 필자의 최종 결론인 음악에 필요한 창의성이 뭔가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즉 인공지능이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음악에 무슨 창의성이 필요한지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아직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필자가 인공지능 사례를 든 이유는 먼저 창의성 자체의 속성이 뭔지, 어떤 능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산출물과 인간 산출물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는 창의성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사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락 2, 3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가 뭐예요? 바로 이 머니 코드, 익숙한 코드 사례예요. 그럼 이게 뭔가 가장 핵심적인 논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될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필자의 익숙한 코드 사례는 필자의 논증에 기여하는가? 근데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익숙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익숙한 것을 뭐 못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익숙한 것은 인공지능은 또 잘 모방을 한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에서 익숙함과 창의성을 더 잘 느낀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는 갑자기 새로움, 창의성 이런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뭔가를 더 잘 느낀다, 이런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익숙한 코드 생성 능력 그 자체는요, 오히려 인간에게 긍정적 반응을 주지만 인공지능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 보여요. 코드 진행은 잘 베끼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작 둘 사이의 구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구분을 만드는 건 익숙한 코드가 아닌 다른 속성, 필자가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 요거 익숙한 코드 사례는 필자의 논증에 기여하려고 지금 쓴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가 부정하려고 배척하려고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커요. 필자는 익숙한 코드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한 코드를 좋아하고 인공지능도 그러한 코드에 기반한 전에 없던 멜로디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도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자 입장에서는 창의성의 본질은 그 익숙한 코드 반복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례를 든 거고, 어떤 후보자를 제거하려고 오히려 빼려고 만든 사례고요. 그렇다면 2, 3단락에서의 긴 논증은 필자의 논증에 직접 기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그냥 뺀 거예요. 근데 3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좀 본인의 논증에 해당하는 것이 살짝 드러나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어떤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점이거든요. 다만 인간이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것이 그 음악 좋아하는,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어떤 음악 작품에서 늘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 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도,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것이 창의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없어요.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에 대한 산출물만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않게 해주고 그건 성의 있는 작품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하지만, 근데 그 산출물이 왜 창의성인지 얘기가 사실 좀 잘 안 드러나고 있죠. 되게 이런 불쾌하지 않은 경험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도여서 그래서 불쾌하지 않은 걸 수 있잖아요. 아마 새로운 것도 사실 불쾌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거는 인간이니까 불쾌하지 않다,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필자는 첫 단락에서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인용했잖아요.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움 자체에 대해서는 또 별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